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남자,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좁쌀 여드름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볼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좁쌀 여드름에 대해 가지고 좀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여름이 오고 땀이나 피지들이 철철철 흐르면 이렇게 만져봐서 울룩불룩 하거든. 근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지금 여기 좁쌀 여드름이 띄어져 있고 여기 염증성 여드름이 띄어져 있거든요. 근데 좁쌀 여드름들이 염증성 여드름들의 씨앗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좁쌀 여드름들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니까 좁쌀 여드름 때부터 확실히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구. 자, 그러면 이제 좁쌀 여드름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봐야겠죠. 자, 좁쌀 여드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건강한 모공이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다 중요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야기도 안 했어요. 모두들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자, 건강한 모공에 이렇게 피지선이 옆에 있거든요. 피지선에서부터 피지가 분비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모공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공이 숨을 안 쉬지. 못 쉬는 거야. 이렇게 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질,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과하게 발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피지 제거를 못했을 때, 이렇게 모공이 막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까요? 위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면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궁금하죠? 제가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각질 제거. 두 번째, 유수분 밸런스. 세 번째, 기름종이라고. 일단은 기름종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종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파란색 필름타임 기름종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필요한 수분까지 다 쏙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퍼 타입의 기름종이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퍼 타입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오전 8시에 화장품을 차차착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8시에 바르고 5시간 후 1시에 기름종이를 다시 톡톡톡톡, 그 5시간 후인 톡톡톡 6시에 다시 기름종이를 톡톡톡 해주면은 좁쌀이 생기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유수분 밸런스에 대해 가지고 말할 시간이에요. 수분이 5, 유분이 이 정도의 밸런스가 딱 적합한데요. 이제 지성 피부 분들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분이 5예요. 그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기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고 유분을 2개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적에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엄마 거 화장품 쓰잖아요. 그러면 유분이 그냥 5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좁쌀이 생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 거 화장품, 과한 화장품,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쓰지 않기.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것만 써줘요. 수분 공급하고 유분을 적당히 공급을 해줘야지 좁쌀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질 제거 편입니다. 각질 제거는 여러분들 좁쌀 여드름이 없어집니다. 각질 제거 무조건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안 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4가지 타입을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효소 타입, 스크럽 타입, 고마지 타입, 산 타입,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4가지 각질 제거제마다 써야 되는 피부가 있고 쓰면 안 되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각질 제거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고 각질을 제대로 케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부계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다. 자, 잘 키운 각질 하나, 열 레이저 안 부럽다. 그만큼 각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케어를 잘 해주면 피부가 좋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질의 관리를 잘해서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이건 진짜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좁쌀이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어. 계속 진짜 이거를 손으로 떼어내고 싶나 봐. 난 진짜 그 심리를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피부에는 엄청 안 좋은 행동이에요. 이거 계속하면 손이 이렇게 더럽거든요. 여러분들 손 관리 진짜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손으로 여기에 피부를 만지면은 세균이 옮겨 붙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이 빨리 생성이 되기 때문에 꼭 손으로 좁쌀 여드름을 떼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로 네버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좁쌀 여드름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이거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짜잔, 이거는 편평성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보니까는 진짜 좀 다르죠. 좁쌀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편평성 사막이든 약간 갈색에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이거 좁쌀 여드름하고 좀 저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피부는 민동성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좁쌀 여드름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좁쌀 여드름들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좁쌀이 생겼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고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좁쌀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성, 붉은 염증성 여드름들의 씨앗이기 때문에 진짜 피부에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가지고 없앨 수 있는 것들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정말 어디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꿀팁.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가 세안하고 저녁에 세안을 하잖아. 근데 이제 아침에 세안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안을 할 때 피부의 결이라든지 이 뭐 오돌토돌한 거를 다 기억을 해놔요.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저녁에 다시 이렇게 세안을 이렇게 해보죠. 근데 뭐 여기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막 좁쌀 여드름들이 생성이 돼 있거든요. 아, 나 오늘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오늘 화장을 너무 오래 했나? 선크림을 안 맞는 거 발랐나? 기름 종이를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사사사삭 이렇게 딱 계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번에 그 행동을 교정을 해주면은 좁쌀이 안 생겨요. 저는 그래서 좁쌀이 잘 안 생깁니다. 왜? 다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 관리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막 5kg 아령 한 20번 들고요. 영어 단어 100단어를 외워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귀찮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는 만큼 그 귀찮음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시 꿀피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여러분들이 피부를 볼 때마다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남자, 피부는 민동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니까 거기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좋아요, 즐겨찾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꿀피부 되세요. 안녕!